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7일 연속해서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들어서 하루 빼고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긴축이 상당히 셀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베팅하는 건데, 일주일 전에 2.75에서 3.0, 그러니까 상단이 3.0으로 되는 확률이 제일 높았거든요. 51%.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확률이 제로가 돼 있어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어디가 돼 있느냐? 4%, 3.75에서 4.0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금리가 3%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 같다라고 베팅하는 게 39%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FOMC 남은 게 5번밖에 없는데, 여기서 3%를 올린다라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을 막 연달아서 계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부담감. 물론 이제 오후 들어서는 그게 조금 다시 조절이 돼서 가장 높은 확률이 3.75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불과 일주일 전에 상단을 3.0으로 봤다가 지금은 3.75 또는 4.0까지 높여 잡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저렇게 가파르면 신흥시장 쪽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공포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면 연준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연준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속도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FOMC 회의,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어떤 연준의 흐름이 나올 거냐, 이걸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지수는 빠지는데 매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은 또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바닥권을 이용해서 좀 주식을 매수하는 건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연준이라는 FOMC 회의라는 이벤트가 가장 걱정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앞질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반대 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량들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수급은 깨져 있고 재료는 걱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돌리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1946년 이후에 이제 역대 약세장, 그러니까 약세장을 이제 표기한 거예요, 표로. 그러니까 얼마나 빠졌는지 표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각 해당되는 때부터 기관, 그리고 이제 그때 낙폭을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평균적으로 32.7%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 조금 넘게 빠졌거든요. 한 22%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치면 10% 더 빠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 쏟아져 나오고 하니까, 미국이 여기서 10%더 빠지면 우리는 15% 빠질 거야, 또는 비슷하게 빠져도 10%더 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투자들이 계속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이 모두 더 험악하다라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미국은 0.75 올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JP 모건에서는 우리나라도 7월에 빅스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0.5%포인트 올릴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0.25씩 계속 올려가지고 연말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이 될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올리고 우리나라는 따라 올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올려도 미국 금리 못 따라가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또 자금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오늘 뉴스 나온 거, 반대 매도가 아침에 쏟아져 나와서 그러니까 동시효과의 하한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반대 매도는 아침에 개장 전에 동시효과의 하한가 주문으로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16,000개 계좌가 그렇게 됐다더라라고 하는데, 저건 16,000개가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스탁론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대출 상품이 많기 때문에 저거는 신용만 얘기한 거고, 스탁론을 비롯해서 증권사에서 집계를 못하는 계좌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몇만 계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량들은 전부 다 매수 수급이 약한 가운데 이게 쏟아져 나오면서 아침에 한번 흔들어 놓고,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오늘 반등이 안 되네, 그럼 내일 또 하한가 주문 나가겠네, 그러면 하한가 주문보다는 조금 높게 매도하는 게 그래도 매도 물량을 좀 덜 잡게 되니까, 오늘 또 자발적인 어떤 매도가 더해지면서 오후에 쉽게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괜찮았던 뉴스들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지표 잘 나온 거나,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 방문하는 걸 공식화한다든가, 중국산 관세를 인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수를 좀 지탱시켜줄 만 했거든요. 사실 실제로 중국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중국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중국 주식시에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80 위안 매수했다라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오늘은 워낙 FMC에 대한 이제 공포감을 조성해 놓다 보니까 시장이 쉽게 못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부었죠. 오늘도 한 40.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지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안 좋을 때는 1000억당 10포인트 빠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이제 4,500억 팔았으면 40포인트대 정도 마이너스 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면 기본적으로 좀 버티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코스닥도 되게 많이 팔았고, 근데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건 풋을 계속 팔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하락 배팅을 좀 청산하는 건가? 이런 어떤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뭐 풋만 팔고 있으니까 뭐 다른 건 조합이 안 돼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수급의 조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6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하루도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이 지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올랐습니다. 한 번. 예. 0.4% 하루 올라가고, 뭐 조금이든 많이든 이제 계속 하락하는, 한때 3일 이상 잘 안 빠지는 그런 장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뭐 되게 험악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수급도 비어 있고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들을 보면 그 FMC는 이미 뭐 지금 0.5가 될지 0.75가 될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뭐 0.75가 돼야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쩌면 0.5도 호재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매파적인 것보다 시장에서는 니들이 너무 오버해서 생각한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연준보다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쪽으로 뭐, 이 해석은 이제 달러 인덱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빠지는지, 지수도 지수지만 그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 이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금리 올렸는데 국제유가가 여기서 더 튀어버리고 금리가 또 올라버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6만 원 깨질 뻔했잖아요. 6만 원을 깨질 뻔한 정도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5만 전자가 나와서는 안 되죠. 지금 6만 전자, 5만 전자 경계선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FMC 정도가 저점이 되면서 이제 돌리는, 그러니까 내일 플러스가 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플러스가 나와서 FMC 일정을 끝으로 이번 어떤 그 피날레를 보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돌아가면 지수가 장 초반에 플러스로 돌아가도 오후에 밀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돌려지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이제 자동차, 보험주 정도 올라갔는데, 뭐 조합은 자동차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전차가 다 올라야 돼요. 예, 전차가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제가 자막을 잘못했는데 ADR을 보여드리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는 80이 바닥이 되거든요. 80이 바닥이 되기 때문에 80 밑으로 내려가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그럼 웬만해서는 조금 더 빠져도 금방 복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70까지 빠지고 60대가 앞에 6까지 보여요. 60대 후반까지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을 때는 60까지 빠지긴 하지만, 보통 웬만해서는 이제 80 밑에서는 웬만해서는 빠져도 다시 복원을 금방금방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금방 복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위기로 갈 때는 앞에 사자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 속도 보세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 각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 한번 튕겨 나갈 것 같은데, 튕길 때 오늘보다 더 낮은 ADR을 두 번 다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이 설령 반등한다라고 쳐서 반등을 할 때, 그때 반등으로 쭉 치고 올라가야지, 한 번 더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한 번 더 걱정을 더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설령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등 때 이런 지표들까지 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이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죠. 이게 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좀 기운들 내시고, 데이터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항상 기대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쨌든 좀 수급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